네, 이번엔 정말로 훈훈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이제 12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서 재회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훈훈했어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은 예, 보기가 되게 좋아요.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네. 저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이게 정치가 네. 저렇게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면서 그쵸. 국민을 위해서 뭐 일하는 모습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맨날 대통령은 뭐 어디 가서 네. 책 팔고 뭐 하면서 네. 막 이러면은 좀 거시기하죠. 네.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는 전혀 친분이 하나도 없지만 뭔가 이분을 보면 항상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거든요. 저는 아주 친분이 있지요. 네, 또 그림까지 이제 그려서 전달해 주셨는데 저분만 보면은 좀 가슴 한켠이 굉장히 먹먹해져요. 그리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정이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죠. 네. 어쨌든 본인을 이제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품어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용서를 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저렇게 좋은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선당우사 네. 개인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네. 국민을 위하고 네. 국가를 위해서 그 개인적인 것을 누를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어떤 인품, 그렇죠. 어떤 그런 수양, 네. 이런 절제 이런 게 얼마나 훈훈하고 따뜻합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성숙한 정치인의 모습이죠. 만약에 네. 저 이준석이고 안철수 막 저렇게 찾아가면 막 똥물 뿌리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본인이 잘났다고 막 이제 막 뻣뻣하게 했겠죠. 네. 재밌어. 네. 그래도 저렇게 두 분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보기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총선이 약간 위기잖아요. 네. 국민의힘에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하면 별명이 뭡니까? 선거의 여왕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좀 가까이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어떻게 대놓고 누나라고 못 부르니까 네. 그쵸. 남들이 네, 그러는데 남들이, 네. 누나하고 남동생 같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흐뭇하게. 맞습니다. 굉장히 훈훈한 덕담도고 갔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 관리 잘하시라 이렇게 서로. 그렇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쌍코피 터진 적이 한 번 있잖아요. 회의하다가. 저는 몰랐습니다. 국무회의 하다가 외국 순방하고 온 다음 날 국무회의를 주최하다가 코피가 터졌죠. 근데 저 윤석열 대통령 저 표정 보니까 굉장히 흐뭇해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국정의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히 하고 하여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드리면은 1시간 정도 이제 환담이 오고 갔다고 해요. 그리고 국정 운영과 정상 외교 두 분 다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죠. 그 분야에.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그 박정희 대통령 수출 회의 자료를 언급하면서 이 온고 지신의 과거 경험을 배워야 한다 이제 얘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된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만고의 진리예요. 네, 기업이 좋게 운영을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건강 관리 잘 해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그 재정도 어렵고 그 성장률이 낮은 것은 반기업 정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또 그런 얘기하면은 국민노조에서 할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제가 또 그 분야에서는 또 한 칼 하니까. 네. 또 이제 뒤에서 또 이제 정확한 그 노동 얘기를 다시 드리고 어제 또 굉장히 이 그 소상공인들과 이런 소비자들에게 그 환호를 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이것입니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계속 쓸 수 있다. 저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쵸? 어떤 소상공인 어떤 세심한 부분까지 어루만지려고 하는 노력. 맞습니다. 소상공인이 문재인 정권 5년 때 완전히 2등 국민 취급을 받아가지고 그냥 최저임금 올려불고 그냥 눈탱이를 맞았어요. 코로나 격리하고 이래가지고 장사 하나도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렇게 조그마한 거라도
네.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마음 네. 이런 경우가 참으로 돋보입니다. 저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오뎅 국물 있잖아요. 네. 그 길가에 가면 포장마차에서 오뎅 같은 걸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종이컵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다 우리가 밥그릇 들고 댕기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서 씻어가지고 또 그거를 하냐고요. 이게 나도 플라스틱 빨대로 네. 내가 뭘 한번 먹어봤는데 그 공차인가? 네. 염소똥 같은 거 검은 거 있어. 그래서 네. 그 플라스틱 빨대로 이렇게 굵은데 네. 몇 번 빨아먹고 좀 놔두면은 얘기하다가 이렇게 빨아먹으려니까 이게 젖어있죠. 딱 눅눅해져서 네. 딱 닫혀가지고 그쵸. 이게 검은 염소똥 같은 게 안 올라와. 그래서 네. 무지하게 불편하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잠깐 앉았다가 나가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커피를 사고 잠깐 앉았다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머그컵에 받아서 먹다가 다시 종이컵에 넣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그리고 종이빨대 같은 경우에는 이 맛도 이상해요. 커피를 먹으면은 이 종이빨대에서 나는 냄새와 그 맛이 좀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쓰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게 네. 이 화장지 쓴 화장지로도 이렇게 만들어. 그건 좀 네. 근데 이 법을 만든 게 바로 누구냐? 이 5년 동안 재앙을 몰고 온 이 문재앙이었죠. 근데 본인이 법을 만들어 놓고 본인이 안 지켜서 과태료를 냈어요. 저건 또 뭔 얘기야? 평산 책방을 운영하잖아요. 네. 본인은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렇게 네. 일회용 컵을 안 쓰고. 예. 카페에서 먹으려면은 그 머그컵을 써야 되는데 일회용 컵을 쓴 거예요. 걔 또 단속에 걸렸구만. 왜 당연히 이제 파파라치들이 사진 찍어서 바로 신고했죠.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어떻게 법을 안 지키냐. 네. 옛날 어떤 국회의원이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이라 그랬는데 문재양 보유국이었죠. 네. 문재인을 보유해가지고 네. 우리가 너무 쪽팔렸어. 근데 뭐 강아지 얻다가 그냥 막 팔아불고 그러더니 빨대까지. 예. 그럼 본인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그냥 그 5년 내내 국민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요번에 또 네. 요것만 한 게 아니고 뭐 달력도 6만 얼마나치 막 판다며요. 64,500원 지난주에 자기가 무슨 알려드렸잖아요.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굿즈를 그렇게 팔아? 왜 이렇게 비싸 또? 돈떡이 올랐죠. 네. 그냥 다 돈으로 보이나 봐요. 우리 재인 형이 네. 돈이 작은가 봐. 내가 그래서 추측을 해봤어요. 네. 이것은 내 추측이에요. 네. 혼자 먹고 살기는 방법이 없는데 예. 그 딸이 뭐 사업을 한다고 네. 뭘 꼼지락꼼지락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안에 기생충이 있는 거예요. 사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쭉 들었어. 그러셨어요? 네. 그 영화 나중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문재인의 기생충 해가지고. 뭐 있는 것 같아. 저 사람들 영화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네. 그 뭐지? 그 달력 그것도 네. 거그 작품인 것 같아. 옛날 작년에 개 막 이렇게 뽀샵해 갖고 찍고 막 네. 이랬잖아요. 아마 맞을 거예요. 문다혜가 했을 거예요. 네. 나는 누군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문씨 개봉인 건 많아. 그건 곰씨야. 문씨가 아니고. 네. 아니 근데 돈을 저렇게 어떻게 자기 지지자들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전 있어? 세계에서 네. 굿즈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니까 문재인 보유국. 네. 전 진짜 그 좀안 정신 그랬으면 세계가 좋겠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무슨 정신이 있을까? 뇌에 뭐가 들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또 1,400만 명의 개미들이 환호한 사건이 있었죠. 네. 네. 공매도 금지를 했더니 이 그 공매도 금지 첫날에 국내 증시가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네, 그래서 코스피가 단숨에 2,500선이 회복하는 이런 기염을 토했고 또 이 개미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커뮤니티마다 이 댓글들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반응이. 그래요? 예, 저도 주식을 좀 하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나도 주식을 평생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죠. 그 심지어 3년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고 그동안 그 떨어졌던 2차 전지주들이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그 댓글들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몇 개 소개 좀 해봐요. 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환율까지 한 방에 해결한다. 진짜 대성열이냐? 그만 잘해라 대성열. 조선자의 그만 잘해라. 네, 그만 잘해라 대성열. 그리고 조선자의 구원자 고트.
숭배한다. 대성열 열렬한 지지자가 되겠다. 킹성열. 킹성열. 예, 이러면서 굉장히 반응 뜨거웠습니다. 예. 이게 주식 나는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개인의 아픔, 네. 인간의 욕망 이런 것까지도 전부 정책에 녹여서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시도 이런 네. 경우에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네. 이거의 반대급부로는 맨날 텔레비 나오는 네. 민주당이 어디 가버렸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다시 텔레비에 등장을 하려고 네. 막 어디 누구 탄압하든가 뭔 것을 꺼내가지고 그렇죠. 다시 또 옛날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네. 한동훈이 탄핵한다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좀 좋은 걸로 해야지. 심지어 이제 민주당은 이거 총선용 아니냐 하면서 이제 비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른 일부 네티즌들이 민주당은 공매도 반대한다. 저것들 뭐냐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민주당한테.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화합, 그리고 이제 뭐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작은 민생 행복,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공매도 금지, 그리고 메가시티, 메가시티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그 누구니 인요한 네.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그렇게 통합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경우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네. 잘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앞서 드린 거 보면은 이슈 선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민주당에 끌려다녔는데 뭐 이렇게 공매도 금지라든지 뭐 그런 그 소상공인을 위한 뭐 빨대 사용 이런 거, 그리고 메가시티 이게 지금 좀 커졌어요. 서울, 부산, 광주까지 이제 메가시티를 하겠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슈를 먼저 가지고 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이슈도 있잖아요. 어떤 거요? 그 뭐지? 이태원 추모해라. 그다음에 또 민주당 이슈가 있어. 한동훈을 뭐 자르자. 그 말고 이제 아무튼 지금 칭찬하려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이제 이슈를 선점을 하고 있다 보니 대통령의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재미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그냥 봐봐요. 네,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근엄한 이미지 이런 거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친숙하게 이렇게 잘하고 있다, 지구, 윤석열이 지구다, 환일까지 막 다 한다 이러니까 저는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저런 것들이. 네. 그렇죠. 하여튼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국민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주고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막 서로 막 잡아먹으려고 막 그렇죠. 그래서 아니 어찌됐건 근데 총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본인들이 자꾸 사라지니까는 뭐 이태원 뭐 이런 거 자꾸 하려고 하는데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다 써먹은 거죠. 또 써먹고 또 써먹고. 에이, 그러면 안 돼. 먹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가 훈훈하고 좋은 얘기 들려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